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결국은 TQQQ 유튜버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솔직히 요즘 TQQQ나 SOXL이 저점 대비 너무 확 올랐고 악재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니까 추가 매수 추천하지 않고 기다리자는 스탠스로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갑자기 요즘 들어서 영상이나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TMF 매수 관련 언급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요즘 언급하기 전에는 평소 채권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TMF ETF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TMF를 최근 들어 매수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최근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TQQQ나 SOXL은 지금 들어가긴 너무 위험하니까 그에 비해 안전한 채권 ETF라도 사서 포모도 없애고 해치 차원에서만 사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TMF를 사는 게 상당한 수익률 또한 보장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추후에 훨씬 더 많은 수량의 TQQQ와 SOXL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저만의 투자 철학과 확신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커뮤니티 글에 회원분이 가끔 이런 질문을 남겨주시더라고요. TMF는 언제까지 보유하실 생각이냐. 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TMF를 아직까지는 초장기로 들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가급적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 예상대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금으로 TQQQ를 더 추가 매수한다던가 그때가 돼서도 TQQQ의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저평가된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구글 같은 거를 산다던가 아니면 배당 ETF를 사던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현재로서 제 목표는 이렇지만 상황이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면 TMF 보유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TMF를 매도하게 되면 이건 제가 당연히 멤버십 여러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바로바로 글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TMF를 모아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올해 1월 19일에 이미 최대치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재무부는 더 이상 돈을 추가적으로 빌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무부는 현재 필요한 돈을 어디서 꺼내 쓰고 있냐면요.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줄여서 TGA로 많이들 부르는데요. 연방정부가 연준에 개설한 계좌고요. 세금이 많이 거치거나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차입을 늘리면 돈이 쌓이는 그런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상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TGA의 돈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증액 한도를 올리는 것에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이땐 미국이 국가부도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쯤 들으면 그럼 공화당이 작정하고 합의 안 해주면 미국 디폴트 선언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 우리들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요. 1960년 이후에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총 78번이나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거의 매년 연방정부가 세수보다 많은 지출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엔 그동안 단 한 번도 부채 한도에 도달했을 때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한 적이 없고 모든 경우에 부채 한도 증액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결국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TMF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서부터는 특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GA 있잖아요. 제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재무부의 비상금 통장이라고 표현했었던 재무부가 현재 어쩔 수 없이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 TGA의 돈을 쓰면 미 정부 입장에서 원하던 원치 않던 사실상 양적 완화의 효과가 일어나며 시장의 유동성이 활발해지고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활발해지면 주가는 주로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반대로 부채 한도 증액에 성공을 해서 재무부가 TGA를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양적 긴축의 효과가 벌어지게 되고 이 경우에 유동성이 축소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부채 한도가 이미 올해 1월 19일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는 건 결국 재무부가 본격적으로 TGA 계좌에 손을 댄 건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게 단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이후에 주식시장이 더욱 강력한 상승세를 띠며 모든 악재도 다 호재로 해석을 하면서 갑자기 예상 시나리오에는 전혀 없었던 골디락스까지 들먹이면서 지금까지의 상승을 이끌고 온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TGA 계좌의 유동성이 풀린 것을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강력한 상승 랠리의 이유로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도 꽤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TGA라는 것도 평생 그 현금이 마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TGA의 현금이 말라버리는 기한을 6월 5일로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 이전까지는 부채 한도 증액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게 되면 TGA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되니까 시장의 급격히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양적 긴축의
효과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약세였던 달러가 다시 강세를 띠게 되며 강달러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달러 시대가 된다면 당연히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나스닥의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채권의 경우엔 강달러가 되면 오히려 세계 각국의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환차익과 국채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달러가 강달러를 넘어서 아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킹달러로 가치가 너무 높게 치솟을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돈이 채권 시장에 오히려 모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국 통화를 팔고 달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 정도로 큰 리스크를 감당하기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 채권을 사야 할 매력이 없어지게 되고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영상 초반에 TMF 보유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느 정도 적절한 타이밍에 TMF ETF도 괜찮은 수익률을 보고 매도를 하고 동시에 많이 빠져있을 TQQQ에 추가 매수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회원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TMF ETF의 경우 그 근본이 채권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언정 계속 들고 버티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잘 해주면 돈을 잃을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들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성향이 공격적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철저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을 바탕으로 확률 높은 싸움에 리스크를 거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TMF 투자는 실의 확률보다는 득의 확률이 훨씬 더 커 보이기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제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면 제 투자는 실패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은 항상 참고만 해주시고요. 각자의 투자 성향과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Y린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신승진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니안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노경래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황종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마이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써니BJS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손효원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헥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영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홍종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피리옴7065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용기팡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천마루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SUWW1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저스틴팡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캐시우드 종미찬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도화진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